새벽 5시 반. 알람은 아직 울리지 않았는데 또 먼저 눈이 떠졌다. 요즘은 꼭 이 시간에 깨는 버릇이 든 것 같다. 천장은 희미하게 어둡고 창문 틈으로는 아직 밤인지 아침인지 모를 푸르스름한 빛이 번지고 있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이불은 싸늘하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 불을 켜면 딸깍하는 스위치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며 익숙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식탁 위엔 어젯밤 아이가 색연필을 흩뿌려 놓은 채 반쯤 그려놓은 공룡 스케치북이 펴져 있었고, 남편이 벗어놓은 어깨선이 주저앉은 셔츠는 식탁 의자에 걸려있다. 아이와 남편이 있는 방은 여전히 어둡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남편은 부부의 침실이 아닌 다른 방에서 지내고 있다. 처음엔 야근이 잦아져서 늦게 들어오면 나를 깨울까봐 미안하다며 당분간 평일엔 따로 자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고마웠다. 배려라고 생각했고 서로를 위한 거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게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요즘은 주말에도 우리는 같은 방에서 잠든 적이 없다. 한 번은 용기를 내어 혹시 주말에 같이 자는 건 어때? 하고 물었는데 남편은 대충 씻으며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그 한마디만 툭 던졌다. 그 말에 무슨 말을 더 붙일 수 있을까? 그날 이후 그냥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다툰 것도 없고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뭔가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은 습관처럼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그 앞에 서서 무심코 거실 테이블을 바라봤다. 며칠 전 그 위에 술에 취한 남편의 핸드폰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장면이 떠오른다. 그날도 새벽이었다. 일찍 깨어나 물 마시러 나왔다가 핸드폰 화면에 문자가 하나 떠 있는 걸 보게 됐다. 다시 만나서 너무 좋았고 우린 여전히 잘 맞는 것 같다는 애정이 담긴 메시지. 처음엔 그냥 이상한 광고인가 싶었다. 요즘 그런 이상한 문자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름이 낯익었다. 누구더라? 머릿속을 더듬다가 순간적으로 기억이 났다. 결혼 초 남편이 술 한잔 하고선 툭 얘기하던 그 여자. 한눈에 반해서 따라다녔고 끝내 사귀게 됐다고 자랑하듯 말하던 무용담 속 주인공이었다. 그땐 그냥 예전 얘기려니 하고 넘겼었다. 사실 질투가 조금 났던 것 같기도 하지만 나랑 결혼한 지금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결혼한 지금 이런 식의 메시지로 다시 마주할 줄은 몰랐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등줄기로 찬 기운이 훅 하고 내려갔고 한 번 들이마신 숨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때 알았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남편의 퇴근 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다. 예전엔 아무리 바빠도 9시, 10시 전엔 집에 왔는데 요즘은 11시, 12시가 넘도록 연락 한 통 없다. 나 지금 출발해 라는 짧은 메시지도 없고 내가 먼저 전화를 해도 이제는 잘 받지 않는다. 무음의 신호음만 흐르다가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이 들리면 조용히 종료 버튼을 누른다. 그렇게 또 한밤이 지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남편은 씻고 나를 지나치며 말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식탁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닫히는 방문은 다음날 아침까지 열리지 않는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평소처럼 말했다. 오늘도 회식이 있다고.
넥타이를 고르며 건넨 그 말은 요즘 들어 매일같이 듣는 말이었다. 알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자꾸 질문이 튀어나왔다. 대체 무슨 회식을 이렇게 자주 해? 진짜 회식이 맞는 걸까? 그런데 그 물음을 꺼내는 것 자체가 우리 사이를 깎아내리는 일처럼 느껴졌다. 혹시나 뭘 또 의심하냐는 그 말이 되돌아올까봐 아예 묻지 않는 쪽을 택했다. 입술 안쪽을 살짝 깨물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잘 다녀오라는 익숙한 말로 남편을 보내고 나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숨을 내쉬었다. 아이를 등교시키고 나니 집은 고요했지만 머릿속은 고요하지 않았다. 자꾸만 마음이 제멋대로 움직인다. 결국 망설임 끝에 남편의 옷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두 손으로 문을 여는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그걸 멈출 수는 없었다. 재킷 안주머니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손끝에 걸렸다. 작게 반으로 접힌 종이 2장. 꺼내어 펴본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 지난주 개봉한 영화의 티켓이었다.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영화. 좋아하는 배우가 주연이었고 남편과 함께 보러 가자고 말을 꺼낼까 말까 며칠을 망설였던 그 작품이다. 표에 적힌 상영 시간은 토요일 오후 3시인데 그날은 아침부터 남편이 지방에 워크숍이 있다며 여느 때보다 이른 시간에 짐가방을 챙기고 있었던 날이었다. 우리 가족은 올해 영화관에 간 적이 없다. 생일에도 결혼기념일에도 아이 방학 때에도 티켓을 든 손이 떨리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울컥 터지는 감정보다는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체념이 먼저 찾아왔다. 그런데도 뺨은 어느새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 같다. 연애 때와 같던 불같은 사랑은 사라졌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에게만은 충실했다고 믿고 싶었다. 그 믿음이 이렇게 쉽게 종이처럼 접히고 구겨질 줄은 몰랐다. 손바닥 위에 놓인 2장의 티켓이 이제 우리의 관계의 모양 같았다. 견고하지 않고 얇디얇아 구겨진 입꼬리. 저녁 8시 익숙한 엔진 소리와 함께 학원 셔틀버스가 멈춰선다. 아이의 작은 발소리가 버스 계단을 콩콩 울리고 아빠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는 모습에 나는 어김없이 익숙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빠는 요즘 일이 좀 바쁜가 봐. 대신 엄마가 우리 딸 좋아하는 요리 해줄게. 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입꼬리보다 눈썹이 먼저 내려가 있었다. 작은 서운함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의 손등이 참 따뜻했다. 그 온기가 너무 익숙해서 잠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에 있던 미역국을 데우고 동그랑땡을 굽는 동안 기름이 지글지글 튀는 소리와 반대로 내 마음은 아무 소리도 없이 멀어지고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며 이걸 굽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식사 후엔 아이 숙제를 봐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토끼와 곰이 나오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날 옷장에서 꺼낸 영화 티켓 2장 앞에 멈춰 있었다. 아이를 재우고 오늘 2번째 커피를 내렸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머그잔 앞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잠시 잊고 지냈던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드레스를 입고 남편 손을 잡고 걷던 그 복도의 끝. 박수 소리와 어지러운 플래시 속에서도 그 사람의 눈동자만은 똑바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웃음이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진 않다. 다만 그 진심이 시간이 지나며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이제는 내가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내일은 말을 꺼내봐야 할 것 같다. 우린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 질문의 끝에 이혼이 놓여있든 다시 시작할 용서가 놓여있든 나는 더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한다.